저 집인 것 같은데. 아, 저 집인가요? 사이즈는 건평이 100평, 대지가 265평. 지금 한 지가 올해 한 10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이제 20년. 네. 안팎을 나눠서 이렇게 청소하시고요. 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여느 그 가게하고 크게 다르지 네네.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는. 네. 내일이 없어요. 네네, 함께. 부어지네. 예. 고집이 세서 남이 하는 거 엉터리 장난 같은 걸 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고지식하게 진실만 하려고 하는데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속 터지지. 원칙대로 하시는군요, 선생님은. 네. 곰탕으로 특허가 났네요. 그러게요. 야,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네. 푸짐하네요.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개업하고 2주 만에 손님이 무대기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오.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나도 놀랐어요. 그 많은 손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장사가 요즘 말로 대박이 났군요. 하루 200~300명씩 들어왔으니까 콩나물 시도라고 보면 돼요. 손님이 그 정도로 들어왔어요. 300명까지는 아니다. 들어왔지 이 사람아. 그게 왜 안 들어와? 세 번째 주에 손님이 그때 한 300명 들어왔지. 약간 부풀리셨네요. 아,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왔어요. 야, 그래도 매일 한 200분씩 손님이 오시면. 저것들도 지나다가 특허곰탕이라 그러면 딱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네. 소 한 마리 뼈를 고는 거를 특허받은 거예요. 아. 소 한 마리라는 거는 그 소 부위가 다 들어가는 아니 뼈. 뼈. 그 한 그릇 먹으면 소 한 마리를 다 먹는 거네. 그렇죠. 요즘 숫자를 세고 앉아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냥 놀아요. 한 그릇 팔은 적 있어요. 하루에요? 점심 시간이 훨씬 지나서 한 그릇 팔았어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왜 그렇게 되셨죠? 300명, 200명에서 한 분까지 손님이 떨어지다뇨. 어떤 손님이 와서 이거 국물이 너무 좋으니까 특허를 내서 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자리 잡고 들어가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특허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가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특허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발목이 잡힌 거예요. 특허가 발목을 잡았다고요? $2천만 원 더 들어갔지. 뼈다귀를 또 얼마나 많이 버렸어요. 그거 연구하느라고. 한 지름 3m 해가지고 한 2m 높이로 해가지고 뼈다귀를 다 쌌었어요. 도매하는 데를 몰라가지고 그냥 정육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물건값에서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봤죠. 내가 오늘 얼마 팔았다, 오늘 그럼 비용 얼마 썼다 이런 그 회계장부라 그럴까? 그런 걸 한번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반드시 필수인데. 아니, 선생님 정말 10대부터 장사를 하셨다는데 거의 5, 60년을 장사를 하셨는데도 안 쓰셨어요? 쓴 건 없고요. 그냥 어느 물건값 얼마 들어가고 머릿속으로만. 자영업자분들이 이거 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작은 가게라 하더라도 공금 관리하듯이
예, 돈을 이 회계 처리를 하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은 내 돈이 아니죠. 그 그렇죠. 중에서 수익만 내 돈인 거죠. 맞습니다. 예. 주차장은 꽤 넓은데. 그렇죠. 차가 많이 와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체 한 260평 되니까. 2층은 임대를 주셨나 봐요. 아직 안 나갔군요. 난장판이다, 난장판. 아휴, 속 터져요, 속 터져, 이거 보면. 이제 가게가 나가지도 않고, 여기에 증축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한식 뷔페 했던 자리예요. 많이 싸웠죠. 이혼하자는 소리도 많이 하고요. 아예 본인 고집 빼고는 없어요. 그러게요. 이게 돈은 어떻게 또 마련해서 증축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지고.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세대로 다 땡긴 거예요. 다 대출해서 여기다 다 투자한 거예요. 2억, 1억, 뭐 2천, 5천 사채도 좀 있죠. 그렇게 해서 해는 게 거의 한 5억 돼요. 그게 다 빚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아. 예. 안 돼요. 해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아니 우리 신강수 씨는 눈물이 그냥 안 그러게요. 말라서 어떡해요. 그동안은 고생하신 생각이 그냥 네, 다 스쳐 지나가셔가지고. 주무시오. 내일 만나요. 그래, 내일 아침에 봐요. 빠이빠이, 내일 만나요. 두 분이 왜 떨어져 지내세요? 어머. 제가 잘 공간이 없어요. 장사를 같이 하시는데 왜 따로 주무실까요? 주방 그게 다 방이었는데 방을 빼면서 여기로 온 거거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하루 오면은 어디서라도 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잘 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가게에서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 저는 여기서 무너지기 싫어서. 여기서 성공해서 나가야지 망해서 나갔다 소리 듣기 싫어서. 저희 바닥에 난방이 돼요? 아니야. 아이고. 겨울 같은 데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 옆에 난로이지. 아이고. 아니 그래도 바닥이 따뜻해야죠. 바닥에 찬기가 올라올 텐데. 사모님이 좀 많이 권유해보지 그러셨어요. 집에 가서 같이 따뜻한 데서 자자고. 집으로 끌고 가려면 그냥 가요. 아. 안 간대요. 선생님 가게가 너무 좋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게 또 있잖아요.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저렇게 넓은데 손님 안 오시면 속상하죠. 아유, 바깥에만 쳐다보시는. 네. 아유, 바람 부는데 밖에서 뭐 하고 있노 들어오지. 아유. 군밤하고 고구마 팔러 나가요. 군고구마. 그러면 가게 문 닫고 그 밤에 또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손님이 없으니까. 저녁에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예.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용접도 하기도 하고 뭐 돼지죽도 중국집 하고 촉발집도. 족발집도 하고 이제는 고구마도 하고 아유 감자탕집도 하고 뭐 인력도 가끔 가고요. 아니 근데 10손가락이 다 부족하네. 모자라요. 발가락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가게 보탬 되려고 이 길을 어떻게 몰면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긴 좀 번화한데? 그러게요. 예. 여기가 먹자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이가 춘천에서 제일 많은 아, 곳이에요. 거기서 여기서. 장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군고구마 그렇지, 군밤은 이런 저런 데 데서 나와서 좀- 팔아야 돼요. 예. 군고구마 하세요. 야, 근데 무슨 꿀고구마. 상당히 멋있으십니다. 아이디어가 좋으신데요? 범상치가 않으죠, 하여튼. 어떤 때는 9시에서 9시 한 반 40분. 이때가 피크. 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또 한 번 피크. 2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제 밥 먹고 약간 출출할 때 저렇게 열심히 사시니 또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러셔서 한 박스 이거 한 박스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얘도 못 팔게 생겼는데. 없네요. 오늘 못 파네. 오늘은. 물배라도 채워야지. 먹을 게 물밖에 없네. 아이고 식사를 라면을 드시는 거예요? 전날 밥 저녁 점심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집 떠나서 길거리 나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떼우고 가는 거예요. 먹는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 손님이 영 안 오시네. 없어요. 노후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제 앞으로 국민연금 해약했어요. 해약해가지고선 거기다 딱 끌어박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순수익으로 얼마를 벌고 계신 겁니까? 손님들 매도 와도 이제 카드 긁고 하면 자동이체로 그냥 다 나가니까 뭘 계산해 볼 새도 없어요. 해볼 게 없어.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달에 두 분이 쓰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일반 보험료, 자동차세 그런 거 다 하면 그래도 거의 한 300은 넘어요. 지금 들어보면 다달이 마이너스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수하게 두 분이 쓰는 돈은 한 150도 안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쓰는 돈이 없어야 해. 그러니까 두 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아, 예. 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뭘 갖다 놔? 뭐야 이게? 두 분 방송하시면서 처음으로 저렇게 돈의 흔적을 살펴보신 거예요? 예. 아, 300만 원 그때. 전세 300. 전세금 빼서 중국집 차리고. 중국집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5년 했나?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식당 차린 거예요. 그 가게에 살림방이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진짜 먹고 자고 그냥 그러고 했어요. 그땐 짜장면 300원, 500원 하면서도 하루 25만 원씩. 처음에 중국집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그냥 돈 이게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갖다가 창바닥에다 그냥 깔아. 돈 쫙 깔아놓고 그냥 그래서 그냥 차는 거야. 그때 당시는 본인만 열심히 하면 그냥 돈 긁어맞어. 어머, 아이고 이 인생을 그림으로 우리가 네. 보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하셨고 두 번째 중국집도 하셨다가 IMF 딱 터지니까 일하는 사람부터 모든 게 속 썩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떠돌이랬지. 떠돌이. 야시장 아시죠, 야시장.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손짜장을 이제 화물차에다가 그 우동판 싣고 또 이제 행사장 같은 데 그런 데 좀 갔지.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빈털터리 된 거예요. 의형제지간처럼 지내는 형이 있는데 그 선배 형을 찾아갔어요.
선배 찾아가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이제 왔냐. 진짜 오지. 그러면서 그냥 500만 원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댓국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댓국 하면은 거기에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500을 다 갚았어. 풍물시장 고깃집. 공산주의인데요? 꼼꼼히 다 하면 한 30개는 될걸요. 저것도 공중공중 쓰신 거예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직업의 세계를 다 경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지껏 장사를 하면서 주먹구 구시고 살았는데, 일찌감치 그거를 이게 써가면서 했었으면은 더 빨리 깨닫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만드시는 건데? 닭강정이라고 합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김치를 볶아서 들기름을 또 투하시켜서 햄 들어가고 계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끈따끈하면 드셔보시면 알아요. 가격은 10,000원밖에 안 해요. 가진 거 열심히 사는 척만 한 거밖에 안 돼. 가정은 다 망가뜨리는 거 뭐 그까진 거 열심히 돈 벌으려고 뭐야 뒤에서 다 새나가고 있는데. 나만의 한 사람이 잘못이네. 나도 무수하게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빚이 나야 되는데 빚이 안 나잖아요. 나는 이 사업을 60까지만 한다 그랬어요. 네? 그 전에 젊었을 때. 그러고서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이제 슬슬 해가지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70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 손을 못 쥐잖아요. 메꿔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그냥 밑바닥에 구멍이 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메꿀래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숨을 못 쉬겠으니까요. 일단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무조건 가게를 팔자. 팔아서 대출 있는 거를 모두를 싹 정리, 아주 남의 돈 뭐 10원짜리라도 하나 있는 거 싸그리 싹 끝내고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해보자.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지금 노후에 이제 편안하게 사실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가슴앓이 하고 말씀하시면 눈물 흘리시고 맞아. 저는 나름 좀 답답하다가 마음에 좀 희망이 생긴 게 세 분 선생님께서 솔루션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했구나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훨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으셔서 잘 활용할 사람에게 임대를 주든지 팔든지 해가지고요. 그 차익을 취하면 됩니다. 만약에 판다 그러면 대출 5억을 다 갚고 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갚으면 한 5억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게요. 5억이면 말이죠. 노후 자금으로 어느 정도 대단한 숫자냐면 이 5억 원을 그냥 아주 안전한 투자 2, 3%로만 운용을 한다 그래도
매달 350만 원 생활비 쓰시라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시겠어요? 전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50씩 뽑았어도요. 14년, 15년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아니니까 나가서 그 군밤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한 달에 그냥 딱 150만 원만 벌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만 뺐을 수 있는 거잖아요. 18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70세 때 은퇴하셔가지고 5억 넣어놓고 3%로만 해서 계속 150만 원씩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350씩 생활비 쓰시면 88세까지도 돈이 안 마를 정도, 그 정도로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얼른 뭐 팔아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쉬운 걸? 예. 그 사모님 얘기를 진작 좀 들으시지 계속. 이 자영업을 먼저 탈출하는 게 맞겠다. 그동안에 뭐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은 이제는 조금 쉬셔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오히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짬짬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순이익이 좋거든요. 부동산 팔면은 이제 빚 갚고 나면은 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3억 정도 하셔서 사는 집을 사세요. 저희가 사는 집이 없고 월세로 살면은 나이 들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는 집을 하나 사시고 나중에 주택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저희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일종의 정부에게 이제 연금식으로 죽을 때까지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3억 정도 같으면은 나중에 70세 가면은 월 100만 원 뭐 이 정도 이상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집값보다 내가 훨씬 많이 연금을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국가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게 그래서 종신토록 확정된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3억 정도는 주택을 해서 거기 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2억 남은 것은 여유자금하고 혹시 나중에 가게를 전세를 들어갈 자금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처럼 먹자골목이나 저런 데 가서 하셔야 되고요. 제일 잘하시는 곰탕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시는 거죠. 조그맣게. 예, 네, 조그맣게 크지 하시는 않게. 거죠. 고정비용 별로 안 들어가게. 그러면 몇 살까지 하느냐? 한 85세까지 내가 그래도 이 주방장으로서 부부께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그맣게 월 한 300, 400 정도라도 순익을 낼 수 있다 하면은 그게 85세까지면은 이제 노후 설계 끝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해요. 건물만 잘 우리가 처분해서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안정된 노후를 지금 우리가 꿈꿀 수 있다. 나는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내분 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분? 몰라요, 안 되나. 지금이라도 사모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들어볼 생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볼 생각이 있으세요? 아예, 진짜세요? 아예. 진짜세요? 듣기만 해도 어떠세요, 아내분? 좋아요. 그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여기 오신 중에 제일 밝아지셨어요. 지금 얼굴이요. 좋아요. 아우. 그 전까지는 사모님이 얘기하실 때는 안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 오셔서 저희들 얘기는 이제 귀를 좀 열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요번에 처분한 돈이 있으면 반은 사모님 명의로 좀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만 내가 해주십시오. 이게 왜 사모님 얘기를 그동안 안 들었냐면 다 사장님이 갖고 있고 사모님 건 없으니까 사모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반을 사모님 명의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사모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네네네,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을 좀 옮겨놓고 같이 좀 의논하셔서 그다음에 방도 같이 좀 쓰시고 같이 잠도 주무시면서 그렇게 조금 방향 전환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사모님 얘기 잘 들으시겠다고 약속, 선서? 재산도 반 나눠주는 사모님 명예 2가지 약속. 약속할게. 그럼 복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예, 저희도 좋아요. 아니 어디 가서 좀 상담 좀 받아보라고 막 그랬었는데 네. 여기 오길 잘하셨어요. 예. 좀 머리 상태 좀 바꾸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자꾸 이 머리가 아니고 아니 이 머리 얘기한 게 아니고